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댁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삐걱거렸던 저희는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수부터 신혼집까지 서로 너무 맞지 않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랑의 결혼을 약속했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바램은 하늘을 찔렀고 집 구하는 것부터 혼수까지 서로 바라는 게 너무 많으셨고 남편과 저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게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이 생겼던 거고요. 애라도 빨리 임신하면 모든 게 안정될 것만 같았지만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도 편치 않으니 애도 안 생기더라고요. 신혼집부터 친정집 가까운 곳으로 얻어야 한다. 시댁이랑 가까운 쪽으로 얻어야 한다. 이것부터 진짜 많은 말들이 오가면서 정말 딱 중간에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최대한 현명하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뭘 해도 양가 부모님들 성엔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정에서도 주말이 되면 놀러오라고 성하시고 시댁에서도 집에 놀러오라고 난리였고요. 남편과 주말 하루 동안 양가 부모님 집 다 가려고 하면 그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시댁에 오전에 먼저 가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있다 친정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못 가게 잡으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요. 친정 집에선 도대체 언제 오냐고 전화가 불통이고요. 오전에 시댁 갔으면 오후쯤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너희 오기만 기다렸는데 언제 오냐고 전화가 옵니다. 저녁 시간 맞춰 친정에 가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희 맞이해 주시고요. 시댁에서는 더 있다 안 간다고 화내시면서 저희를 보내주십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잘해드리려고 해도 자꾸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은 둘 다 외동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과 결혼을 허락한 것도 남편이 그만큼 저희 친정에 잘하고 저에게도 잘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저희를 시댁에게 뺏긴 느낌이 드셨는지 전보다 더 연락도 자주 하시고 자주 찾아오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부모님에게 서로 잘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남편과 집에 오면 둘 다 피곤해 쪄들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불행한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차라리 평생 연애만 할 걸 후회한다면서요. 서로 같은 입장이라 누가 할 것도 없이 한 소리였던 것 같네요. 이렇다 보니 어버이날에는 정말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먼저 와라, 하룻밤 자고 가라, 결혼했으면 시댁이 먼저 아니냐. 정말 양쪽 집에서 저희를 너무 힘들게 했고 저희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랑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쇼핑도 같이 하고 여행도 부모님이랑 자주 다녔었고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남편이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댁은 남편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 같은 것도 별로 안 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180도 달라지신 겁니다.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할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하시고 집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한 번 전화를 하라고도 하셨고요. 며느리가 문안 인사 드리러 오진 못하더라도 전화는 하루에 한 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결혼 전에는 남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됐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모든 시댁을 우선순위로 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친정에 해오던 것들이 있고 또 친정 부모님과 더 편하게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시댁만 챙기라고 하시니 정말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고 했고요. 저도 더 이상한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했으니 시댁에서도 많이 찾고 시댁 어른들한테 분란 만들기 싫다고요. 저도 시댁에 잘하고 싶으니까 이해해 달라고요. 친정 엄마는 많이 서운해 하셨고 그나마 친정 아빠가 조금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버이날에도 시댁에 먼저 방문하게 됐고 친정에는 그 전주에 가던가 그 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한 발 물러나시게 된 겁니다. 제가 말하기 편한 건 시댁보다 친정이니까요. 또 남편이 결혼 전에 저희 친정에 잘하기도 했고 저도 시댁에 잘해보려고 마음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를 주면 열을 바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에 가면 무조건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건 기본이었고요. 평일에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자고 가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시댁 집이 왜 그리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자리 바뀌면 잠도 잘 못 자는데 꼭 오면 자고 가라십니다.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일단 자고 새벽 일찍 집에 들려 옷 갈아입고 가면 되지 않냐면서 그 고집이 어찌나 세던지 남편도 처음에는 뭐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제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댁에 한번 가려고 하면 최고조의 스트레스가 다가왔고 남편이랑은 말할 것도 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다 보니 저는 점점 말라갔고 몸도 좋지 않아졌습니다. 원래 예민한 성격인데 시댁에 불려가야 하니 이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면서 본인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 데리고 사는 게 평생 꿈이었다고 하시며 계속해서 합가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얼굴 도장까지 찍는데도 계속해서 바라는 게 많아지니 합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고요. 말로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절대 아니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려는 어조로 말씀하시고 제가 뭐 하나라도 의견을 내세우면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리십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고학력자라 유식하시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뒤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정치 쪽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저와는 서로 맞지 않아 계속해서 절 가르치려 들었고요. 저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박하면 내가 너보다 살았어도 더 살았고 너보다 더 배웠어도 더 배웠다면서 뭐든 본인이 어른이기 때문에 본인 말이 100% 맞다면서 합리화를 시키려 합니다. 그런 시부모님, 특히 그런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절대 시부모님 모시고 한 집에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시고 힘 없어지시면 어차피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 하는 거 보면 아직 몇십 년은 더 남아 보이시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짱짱하신데 지금 왜 합가를 하냐면서요. 그러면 남편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는다면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너도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시면 모시고 살 거냐고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거리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땐 모시고 살 거라고요. 저희 부모도 자식 딸랑 저 하나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합가 노래를 불렀지만 전 돌부처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만 항상 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합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라고요. 남편도 저랑 말한 게 있으니 본인 마음대로 대답 못할 것이고 이제 너네 부모 케어는 너가 해라였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시댁에 치이며 살다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뭔가 더 잘해보려는 노력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하자였거든요. 남편도 본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시부모님 생신상도 제가 직접 차려드리고 제사 때는 전날 가서 같이 음식하기와 다달이 드리는 용돈까지 계절 바뀌면 옷도 해드리고요. 사실 친정에는 시댁에 하는 거에 반의 반도 못 해드렸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똑같이 해드렸는데 제가 마음을 바꾸고 나서는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6년 차에 접어들었고 저희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딸로서 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허무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저희 친정엄마는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금술이 워낙 좋으셨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 역시 힘들었지만 홀로 남은 엄마 생각하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엄마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고 남편은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지 않냐?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모시고 살자고 하지 않았냐?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서 말했더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친정 엄마는 좋아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건 속상하겠지만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고 넌 출가 외인인데 어떻게 친정 부모와 합가를 할 수 있냐면서요. 본인이 같이 살자고 할 땐 온갖 핑계를 대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요. 너네가 지금 친정 부모 모시고 살면 우리랑은 언제 같이 살 거냐면서요. 당장 사돈이 힘들어하는데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본인들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네랑 같이 살려면 너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야 가능한 거냐고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남아있던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정말 시부모님과는 절대 같이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의 막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제발 같이 살 생각만 하지 말라면서요. 저희한테 너무 집착하니까 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시어머니는 대릴사위 할 작정으로 결혼했냐면서 아주 난리셨고 시아버지는 너네랑 살 마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의 발언에 시부모님 두 분 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이제 집에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저희 친정 부모나 모시고 살라면서 진짜 너무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잘해드렸는데 저희 엄마 힘들어서 모시고 산다니 180도 확 달라지신 시부모님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지는 모르는 일이었고 지금 당장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모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들만 생각하시니 진짜 웃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집 정리하고 조금 더 큰 집을 얻어 원래 살던 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때 한동안 연락도 없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요즘 슬슬 다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가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말에 좀 시겁하긴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너무 걱정 말라고 하네요. 두 분은 아직 건강하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자면서요. 저희 엄마도 저희와 살면서 힘든 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사위랑도 정말 잘 지내시고 남편도 저희 엄마랑 사니 밥도 맛있게 먹고 너무 좋다고 하고요. 사실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영 아니거든요. 남편이 저희 엄마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뭐 언제 다시 변할지 모르는 시부모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두 분 모두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